안녕하세요. 재직자를 위한 클로 디지털 패션 기술 교육 파트 1입니다. 이 강의 영상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패션 기술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클로 툴의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패턴을 변형하여 스스로 원하는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따라서 강의 내용은 툴의 기본 사용법보다는 디자인 표현과 패턴 활용에 포커싱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들도 강의 목표에 맞춰서 함께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강 패턴 변형 원리와 실습. 이 강의에서는 실습에 사용되는 베이직 티셔츠 패턴을 살펴보고 패턴을 변형하는 원리를 학습하겠습니다. 또한 베이직 티셔츠 패턴을 변형하여 루즈한 심플 원피스를 제작함으로써 간단한 패턴 변형 툴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습에 사용될 기본 티셔츠, 베이직 티셔츠 패턴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를 불러와서요. 시뮬레이션 하면 바로 완성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이 베이직 티셔츠 패턴을 활용하여 실습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여성 티셔츠이고 넥밴드 패턴의 입자 간격은 5로 지정을 해놓았고 나머지 패턴의 입자 간격들은 다 20으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패턴 변형을 하면 자주 시뮬레이션을 하여 완성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뮬레이션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입자 간격을 20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대신 넥밴드는 피스가 작아서 입자 간격을 20으로 하면 시뮬레이션에서 꼬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5로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티셔츠 앞중심선과 뒷중심선이 원래는 골선이지만 패턴 변형을 할 때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편이 편리하기 때문에 아직 합치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습에 사용되는 베이직 티셔츠 패턴은 대부분 패턴 캐드에서 개발된 패턴의 곡선과 달리 AI 곡선이라고 불리는 베지어 곡선으로 곡선을 정리해 둔 상태입니다. 베지어 곡선은 핸들을 이용하여 곡선의 각도와 곡률을 조정할 수 있는 곡선입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의 곡선과 같은 원리입니다. 패턴 캐드에서 제작한 패턴을 불러오게 해보겠습니다. 패턴을 불러오면 이런 형태로 임포트가 되는데요.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곡선의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캐드에서 제작한 패턴은 곡선점으로 곡선의 형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곡선점이 현재는 보이지 않죠. 곡선점 수정 툴을 선택하면 곡선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 위에 찍혀 있는 오렌지색 점들이 곡선점인데요. 이 곡선점들을 연결해서 곡선의 형태가 표현됩니다. 문제는 이 곡선의 형태를 변형을 하고자 할 때 곡선점들을 한 개씩 매번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곡선을 변형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또 이런 곡선점이 너무 많은 경우에 한 개씩 움직이다 보면 더 부정확한 부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곡선의 형태를 남길 수 있는 일부 곡선점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를 해서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삭제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패턴 변형을 특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예 곡선을 베지어 곡선으로 먼저 수정한 후에 작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베지어 곡선은 제가 지금 툴을 곡선점 수정 툴을 선택했지만 오렌지색 점이 보이질 않죠? 점선 수정 툴로 곡선을 이렇게 선택했을 때 파란색 핸들이 나타나는 것이 베지어 곡선입니다. 이 핸들을 이용해서 곡선의 각도나 곡률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깨선은 지금 선택했는데 파란색 핸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이 선부는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핸들 이동만으로 곡선의 형태가 쉽게 변경되기 때문에 패턴 변형 과정이 많은 경우에는 베지어 곡선이 편리합니다. 원래 티셔츠 패턴은 뒷판 진동둘레와 소매산의 이 뒤쪽 진동둘레에 너치를 나란히 2개 넣어서 소매 앞뒤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3D 작업을 할 때는 너치가 있으면 재봉선을 그 너치 사이에도 따로 나누어서 재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너치를 1개만 표시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패턴 변형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작업 환경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D 패턴 창에서는 2D 패턴 보기에서 기초선 보기를 활성화해서 패턴 내부의 파란색 기초선이 보이도록 합니다. 2D 패턴 정보 보기에서는 선분 길이 보기, 세 번째에 있는 선분 길이 보기를 활성화해서 선분의 길이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2D 패턴 잠그기에서 세 번째에 있는 기초선 잠그기를 활성화해서 기초선을 잠궈 놓고 사용합니다. 패턴 외곽선 잠그기와 내부 도형 잠그기는 비활성화된 상태, 지금처럼 회색으로 돼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단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사용자 설정 클릭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단위, 모드 앤 툴바, 폰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위에서 전체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이 단위는 결국은 본인이 익숙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인치가 편하면 인치로, 센티미터가 편하면 센티미터로 하면 되지만 지금은 아직 패턴 변형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화면과 다르면 작업 과정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단위를 밀리미터로 하는 것이고 얼마든지 본인이 편한 단위로 작업을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인터페이스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다음 기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저것 너무 변경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왼쪽 하단에 있는 초기화를 눌러서 설정을 초기화하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영어 버전으로 설정이 되었다면 설정에서 언어를 한국어로 변경하기를 권장합니다. 언어를 변경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사항을 적용하려면 다시 실행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클로를 껐다가 다시 켜면 변경사항이 적용됩니다. 3D 창의 설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3D 의상 보기에서 내부 도형 보기와 재봉선 보기는 활성화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3D 부자재 보기에서는 모든 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딩 스카이빙 같은 경우에 심지를 부착을 했는데 보이지 않아서 혼동이 될 수 있고 또 단추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자재 보기는 모두 켜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아바타 보기 활성화해야 되겠죠. 아바타 보기 활성화하고 원단 스타일 중에서 텍스처 보기를 사용합니다. 예쁘게 보려고 하면 사실 두꺼운 텍스처 보기인데요. 두꺼운 텍스처 보기의 경우에 원단의 겉면과 속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텍스처 꼭 이 아이콘 활성화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텍스처 보기로 해야 원단의 겉면과 속면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어서 학습 과정에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의복을 제작하는 패턴은 함께 제공되는 선의 길이가 동일하도록 구성됩니다. 다만 선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요소 중에서 셔링, 플리츠와 같이 길이가 다른 것을 맞추어서 제공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즈 혹은 이세라고 하죠. 다트를 대신해서 3차원적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즈는 당연히 다른 길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요소는 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단의 늘어짐을 혹은 줄어듦을 미리 예측해서 패턴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셔링은 길이가 긴 쪽을 오그려서 길이가 짧은 쪽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잔주름이 생기도록 하는 기법이죠. 또 플리츠는 세 겹이 되도록 접어서 함께 제공함으로써 접힌 효과를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다림질을 하여 각진 형태의 세트 플리츠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림질을 하지 않은 형태로 소프트한 플리츠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셔링, 플리츠 같은 디자인 요소 때문에 선분의 길이가 같이 제공하는 선분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즈입니다. 인체의 각 부위는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인체 자체가 다양한 곡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 3차원적 형태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체 부위별로 치수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위의 치수와 형태를 반영해서 인체에 맞는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디자인상 다트를 없애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다트 대신 이즈를 사용해서 약간 오그려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즈의 경우에는 다트가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제공되는 선분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팬츠 안솔기처럼 원단이 늘어날 것을 미리 반영해서 뒷판을 짧게 재단한 다음 늘려서 제봉을 하거나 또는 두장 소매의 경우처럼 이 두장 소매가 3차원적인 형태로 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늘려서 제봉을 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3차원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길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패턴의 길이가 다른 디자인적 혹은 3차원적인 형태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도 있지만 이들은 디자인에 따른 특수한 경우이므로 함께 제공되는 선의 길이는 동일하게 변형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패턴을 변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이직 티셔츠를 이용해서 패턴 변형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셔츠 패턴을 이용해서 원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턴을 변형할 때는 함께 제공되는 선은 같이 변형한다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시 수정 패턴이기 때문에 왼쪽만 변형하면 되겠죠. 먼저 원피스 길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을 이용해서
밑단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밑단선 선택, 아래로 이동하면서 대신 앞중심선이 비틀어지면 안 되니까 Shift를 눌러서 수직으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적당한 거리를 늘리면 되겠지만 문제는 앞판과 뒷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패턴이죠. 그래서 뒷판에도 동일한 길이만큼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내리다가 지금 보라색으로 늘어나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250, 220 뭐 이 정도 이렇게 늘려버린다면 뒷판에도 똑같은 길이 잘하면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잘하면. 그런데 그건 요행이잖아요. 우리는 패턴을 지금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행 취소를 하였고요. 정확한 수치 입력을 위해서 이동거리 창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툴은 그대로 점선 수정 툴 사용하고요. 밑단선 선택해서 참 저처럼 만약 뭔가 작업을 했다. 실행 취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메인 메뉴 수정에서 실행 취소를 하셔도 되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Z 키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밑단을 연장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면서 Shift를 눌러서 수직으로 이동되게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데요. 손가락이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왼손으로는 Shift를 누르고 있을 것이고요. 오른손으로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겠죠. 여기에 손을 떼지 마시고 추가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오른손의 손가락으로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동거리 창이 열리게 되고 이 이동거리 창에 200을 입력하고 확인하면 200mm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렸더니 앞판 밑단이 좀 좁아 보여요. 이 티셔츠 밑단을 수직으로 늘렸기 때문에 앞판이 좀 좁아 보여서 이걸 늘려주고 싶어요. 이럴 때는 또 이 옆선점을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규칙이 있어야 뒷판에도 같은 규칙을 적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Shift를 눌러서 일단 수평으로 점을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추가로 눌러서 이동거리 창을 열었고요. 여기에서 이동거리로 50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X축 50이 되고 Y축은 0이 돼요. 수평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실수로 수평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움직였다면 Y축에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Y축에 이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X축 값 50 입력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 역시 수평으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 밑단이 5cm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길이를 늘리는 분량, 밑단을 넓히는 분량, 이런 분량은 디자인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원한다면 더 길게 하고 더 루즈하게 변형을 해도 되는데 대신 주의할 점은 앞판에 한 변형을 똑같이 뒷판에 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뒷판에도 같은 변형을 하겠습니다. 사실 앞판에 변형한 분량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또 한 번 늘렸다가 더 늘릴 수도 있고 도로 줄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앞판에 변형을 하면 곧바로 뒷판에도 같은 변형을 하는 것이 실수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점선 수정 툴을 이용해서 뒷판 밑단선 선택하고 Shift 누르면서 아래로 내려서 그러면 수직으로 이동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거리 창에 앞판에서 얼마나 늘렸죠? 200 늘렸습니다. 200하고 확인합니다. 또 뒷판의 이 옆선점도 선택해서 앞판과 똑같이 넓혀주게 됩니다.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Shift 눌러서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동거리 창에 5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때는 X축이 마이너스 50이 됐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시작했던 점보다 왼쪽이라서 마이너스 50이 된 거니까
당연한 겁니다. 확인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면 베이직 티셔츠보다 약간 길어지고 또 밑단도 약간 여유가 있는 그런 원피스가 되었죠. 근데 저는 밑단 앞중심이 약간 짧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건 가슴 때문에 가슴이 있어서 옷이 약간 들려있는 상태예요. 이 경우에는 앞중심에 앞처진 분량을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앞중심이 이 점이죠. 밑단선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점만 선택해서 아래로 내릴 거고요. Shift를 눌러서 수직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거리창에 1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밑단선이 약간 뾰족해 보인다면 이 곡선이었잖아요. 핸들이 있으니까 핸들을 이동해서 밑단선을 완만하게 정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옆선을 늘려주었기 때문에 뒷중심도 약간 짧은 느낌이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단의 뒷중심선을 선택해서 아래로 내리면서 Shift 눌러서 수직으로 내려주도록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0mm만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거리 10 해서 확인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뒷판 밑단선이 뾰족하게 되었죠.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야 할 텐데 뾰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밑단선을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곡률 수정 툴로 사용하겠습니다. 곡률 수정 툴은 점선 수정 툴 밑에 있고요. 점선 수정 툴을 잠깐 꾹 누르고 있으면 그룹화되어 있는 툴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 곡률 수정 사용하고 선분 선택해서 살짝 드래그 해주면 곡선이 됩니다. 다시 이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점선 수정 툴이 나와요.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이 핸들을 움직여 가면서 곡선을 완만한 곡선으로 또 뒷중심에 대해서 일부 직각을 유지하는 곡선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매 길이를 짧게 수정해 보겠습니다. 소매 길이를 자를 선을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내부 다각형 선 툴을 사용합니다. 사실 패턴을 제도하는 툴이 여기 선을 그리는 툴이 3개가 있어요. 다각형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툴들은 이 밑에 있는 툴들은 패턴이에요. 외곽선을 생성하는 툴이고 그 아래에 있는 내부 다각형 선, 내부 사각형, 내부원, 다트 이 툴이 내부선을 그리는 툴입니다. 내부선은 패턴 안에 그리고 패턴에 부속되어 있는 선이에요. 그 밑에 있는 기초다각형, 기초사각형, 기초원, 기초다트는 이 파란색 선인데 재봉도 되지 않고 패턴을 제도할 때 참고로 쓸 수 있는 선이 이 기초선이기 때문에 자주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할 툴은 내부 다각형 선 툴, 이 내부선, 내부 다각형을 그릴 수 있는 내부 다각형 툴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부 다각형 선 툴을 선택해서 소매를 그리고 싶은 위치에 선을 그립니다. 이때 패턴 안에 그려야 되고요. 마우스로 꾹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드래그 하면 곡선이 돼요. 우리 아직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직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고 싶은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지만 패턴 내부여야 하고 시작점 클릭 움직여서 Shift 누르고 반대쪽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직선이 생성됩니다. 저처럼 길이가 조금 짧아도 상관없어요. 대신 길게는 좀 그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다각형이기 때문에 패턴 외부에 이렇게 선을 그리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내부선을 지금 그렸는데
3D 창에서 저는 잘 보이죠? 왜냐면 내부 도형 보기가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그렸는데 선이 안 보입니다 하는 경우엔 이 내부 도형 보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이니까 이 아이콘을 활성화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에서는 사실 의상과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화면에 보일 것인지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모든 요소가 다 보인다면 디자인을 하는 시각에서 혼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활성화해서 감출 수도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활성화해서 보일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가끔 의상에 파란색 선이 보인다라고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 파란색 선은 기초선입니다. 이 기초선은 필요 없으면 숨기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활성화, 비활성화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매 길이가 좀 더 짧으면 좋을 것 같아요. 2D 창에서 점선 수정 툴로 내부 선분을 선택하고 3D 창을 보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동하면 좋을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길이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부선이 소매의 양 끝에 다 있지 않고 좀 짧아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자르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선을 점선 수정 툴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맞추기 패턴 외곽선 합니다. 그러면 내부선이 패턴 외곽선에 닿도록 맞춰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에서 자르기 하면 정확하게 잘라집니다. 소매의 아래쪽 패턴은 패턴 이동 변환 툴로 선택하고 키보드의 딜리트 버튼을 탭해서 삭제합니다. 동시 수정 패턴이기 때문에 반대쪽 소매도 잘라져 있습니다. 반대쪽 소매의 아래쪽 피스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소매 밑단이 좀 약간 좁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매 밑단을 좀 더 넓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수정 툴 선택해서 소매 밑단의 점을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Shift를 누르고 수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는 한 10mm 정도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원하는 만큼 늘리면 될 것 같아요. 꼭 10mm 늘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넓게 하고 싶으면 넓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끔은 Shift를 누르고 이동을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Y축에도 값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패턴에 스냅이 된다든지 할 때도 이럴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Shift에서 손을 뗀 경우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동거리 창에 X축, Y축 값이 나오게 되면 주의 깊게 보면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점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10mm 이동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조금 이상하게 됐죠? 소매 안솔기 모양이 아주 이상한 곡선이 됐습니다. 원래 소매 안솔기가 베지어 곡선이라서 핸들이 있었는데요. 아래쪽만 늘려주면서 핸들의 방향이 변형돼 버린 겁니다. 이 정도 길이의 소매 안솔기라면 직선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만드는 방법, 점선 수정 툴로 이선분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팝업 메뉴에서 모든 곡선점 삭제하면 핸들이 없어지면서 직선이 됩니다. 반대쪽에도 같은 작업 해줘야겠죠? 모든 곡선점 삭제합니다. 웬만한 툴을 사용을 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열려요.
그 팝업 메뉴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툴, 내가 선택한 것이 선분이냐 점이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팝업 메뉴가 열리니까 필요한 메뉴가 있을 때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팝업 메뉴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팝업 메뉴를 사용하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는데 이런 식의 대화창이 열린다. 이런 식의 팝업 메뉴가 열린다. 이런 경우는 선분이 아니라 점을 선택하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선분에 있는 모든 곡선점을 삭제하기 때문에 선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팝업 메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씩 실수로 이렇게 베지어 핸들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또 점만 선택해서 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메뉴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뭔지 확인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소매도 넓어졌고 원피스는 앞에서 밑단은 조정이 되었고요. (2D) 창에서 패턴을 확인하는 방법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뮬레이션은 필요 없을 땐 항상 끄는 걸 권장합니다. 시뮬레이션은 우리의 의상은 사실 원단이 아니라 이런 엄청나게 많은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점 사이의 간격을 입자 간격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점점으로 구성을 해서 의상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사이를 원단으로 매핑을 해서 보여주는 건데 문제는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하면 이 점들 하나하나가 어디가 가장 적당한 점의 위치일까 라고 계속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작업을 할 때 바로 반영되는 것은 좋기는 하지만 컴퓨터에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과정 중인데 아직 반영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벌써 시뮬레이션에 자꾸 적용이 돼서 이상하게 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항상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D) 창 배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환경에 대한 팝업 메뉴가 열리는데요. 그 중에 모든 패턴 한눈에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패턴 한눈에 보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패턴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떤 피스가 이 5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내가 놓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원피스가 이제 롱 저지 원피스가 됐어요. 반팔 소매의 롱 저지 원피스가 됐는데 원피스 밑단에 장식으로 러플을 하나 달아주고 싶습니다. 러플은 밑단에 맞춰서 달아야 되죠. 그래서 밑단 길이를 확인해서 사각형 패턴 툴을 쓰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사각형 패턴 툴인지 확인하시고요. 내부 사각형 아니고 사각형 패턴 툴입니다. 원피스 아래 빈 화면 클릭합니다. 그리고 밑단 길이가 지금 278.6이니까 280 하고요. 길이는 150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러프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원피스 밑단과 사각형의 이 가로선이 제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판 밑단선 길이에 맞춰서 이 사각형을 생성하는 것이 좋고 또 아래쪽을 벌려줄 것이기 때문에 제봉되는 선보다 약간 크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넣지 않고 적당히 반올림해서 사용했습니다. 뒷판 밑단에도 제봉할 러프를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패턴 툴 사용하고 이번에도 제봉할 선의 길이가 278.3이니까 280 하고 길이는 150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플도 앞뒤판이 서로 제봉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옆선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길이는 같게 해줘야 됩니다. 동시 수정 패턴 복제해 놓겠습니다. 패턴 이동 변환 툴 이용해서 패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시 수정 패턴 복제 밑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이렇게 복제해 놓습니다. 이 패턴도 마찬가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동시 수정 패턴 복제 아래에 있는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해서 이렇게 복제해 놓겠습니다. 위치는 패턴 이동 변환 툴로 이렇게 옮기면 되고요. 작업하기 편한 위치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 습관적으로 재봉되는 선끼리 마주 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선분 재봉 툴을 이용해서 밑단과 러플을 재봉하겠습니다. 밑단, 러플 이렇게 재봉을 하고요. 앞중심선은 앞중심선끼리, 또 뒷판도 밑단선, 러플, 뒷중심선은 뒷중심선끼리 재봉하고 러플도 옆선이 있으니까 재봉하는 것이 좋겠죠? 재봉하겠습니다. 이 2D 창에서 패턴의 위치는 사실 의상 시뮬레이션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3D 창에서만 잘 배치하면 돼요. 하지만 패턴을 그려보신 학습자라면 함께 제공되는 패턴이 위치에 맞춰서 배치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특히 피스가 많을 때 혼란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같이 제공되는 패턴이 너무 멀리 있어서 찾기 어렵다. 그러면 그만큼 작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패턴 피스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좋은 위치에 놓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이 러플을 의상에 반영해야 되는데요. 시뮬레이션 하기 전에 3D 창에서 패턴 배치부터 하겠습니다. 이 네 피스를 선택한 다음 3D 창에서 패턴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2D 창 상태로 재배치를 누르면 지금 선택한 피스들만 재배치됩니다. 만약 제가 아이콘에 있는 2D 패턴 창 상태로 재배치를 누르면 모든 패턴이 다 재배치되어 버려서 속도가 오래 걸리겠죠. 다시 다 배치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이 피스 4개만 재배치를 하면 된다 할 때는 패턴 피스 선택하고 3D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2D 패턴 창 상태로 재배치 하면 선택된 피스들만 재배치됩니다. 뒷판 러플 선택해서 숫자키 5번 누르면 위에서 볼 수 있죠. 이렇게 기즈모 이용해서 이동하고 8번 눌러서 뒤에서 봤더니 이 러플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밑단이. 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재봉실 보기 켜놓으라고 하는 거고요. 또 원단 스타일도 텍스처로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X자로 돼 있다는 거는 좌우가 뒤집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원단 컬러도 다르죠.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겉면이 겉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러플은 속면이 겉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 피스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좌우 뒤집기 하면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속면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3D 재봉실이 X자가 되었던 것이 풀렸죠. 만약 지금 설명한 것처럼 원단 속면이 진한 회색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겉면과 같은 색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두꺼운 텍스처 보기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단 스타일에서 텍스처 보기 클릭해서 이 보기 옵션을 바꿔놓으면 원단 속면이 진한 회색으로 보여서 겉과 속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시뮬레이션을 하고 봤더니 러플이 좀만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한 5cm 정도만 더 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패턴을 그릴 때 더 길게 그렸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패턴을 변형하다 보면 디자인에 따라서 분량을 바꾸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당연히 추가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센티로 할까요? 라고 오래 고민을 하는 것보다 일단 해보고 수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제가 이 3D로 작업할 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에서는 우리가 패턴이라는 걸 그리고 가봉이라는 걸 한다고 하면 그 중간 과정에 패턴도 카피해야 되고 자르고 원단에 옮겨 그리고 원단을 자르고 재봉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 러프를 그럼 다시 고치고 싶다 한다면 그냥 이 선 선택해서 아래로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오래 고민하고 처음부터 정확한 치수로 만들 거야, 나는 정확한 패턴으로 할 거야, 이것보다 일단 만들면서 내 디자인에 맞춰서 수정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자, 저는 점선 수정 툴 이용해서 러프를 아래쪽 가로선을 선택하고 아래로 드래그 했어요. 수직으로 길이를 늘릴 거기 때문에 Shift 키도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동 거리로 50 입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50mm 늘릴 거니까. 그럼 뒷판 러플도 같이 해줘야겠죠. 선택, 아래로 내림, Shift 눌러서 수직으로 이동.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 거리 창에 50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보면 대략 이 정도 길이가 됩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 벌리기를 할 건데요. 패턴 벌리기는 이 2D 툴 중에 세 번째에 있는 패턴 벌리기 점이 있고 패턴 벌리기 선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패턴 벌리기 선분 사용하겠습니다. 자, 툴을 선택하면 마우스 커서에 명령문이 나타나요. 늘릴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아래쪽을 늘리겠죠? 그러면 아래쪽의 중심점을 시작점, 옆선점을 끝점으로 선택합니다. 선택이 끝나면 마우스 커서의 명령문이 바뀌었을 겁니다. 기준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해 주세요 라고 해요. 그럼 위쪽의 중심점을 시작점, 옆선점을 끝점으로 클릭합니다. 이때 먼저 선택한 선분의 점과 같은 방향으로 순서대로 클릭해야 돼요. 처음에 늘릴 선분은 시작점, 끝점 이렇게 선택하고 기준선은 시작점, 끝점으로 선택하면 아예 잘못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방향을 맞춰서 선택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선택이 끝나면 패턴 벌리기 창이 열리는데요. 늘릴 선분의 이동거리에 내가 얼마나 늘릴 건지 정하면 됩니다. 이동거리를 한 240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결국 패턴 벌리기, 우리가 보통 패턴 벌리기를 하면 잘라서 아래쪽을 벌려주겠죠. 위는 벌어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붙일 거고요. 그걸 한꺼번에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쪽은 주름을 잡지 않고 재봉할 거라서 그대로 원래의 길이를 유지하고 아래쪽을 240 연장하는 방법으로 패턴 벌리기를 했습니다. 방향 확인합니다. 가끔 방향이 거꾸로 되기 때문에 방향을 확인하는데 지금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죠.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게 밑단에 풀려진 것처럼 러플이 생기게 됩니다. 뒷판에도 같은 작업 해줘야겠죠? 늘릴 선분의 시작점은 여기서 끝점 여기, 또 기준 선분의 시작점 여기, 끝점 이렇게 클릭했습니다. 패턴 벌리기 창이 나왔는데요. 이동거리 똑같이 240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뒷판 쪽은 지금 뒷중심 쪽이 회전이 되고 있어요. 패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뒷중심 쪽은 위에 몸판이랑 연결돼서 수직이 유지가 돼야 돼요. 물론 이 러플이 나중에 바이어스 방향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 일이고 우리는 일단 기초에 맞춰서, 기본에 맞춰서 제도를 하고 식서 방향을 디자인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 나중 문제죠. 근데 지금 뒤쪽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뒷중심 쪽이. 이러면 안 되겠죠?
1에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점과 끝점을 정확하게 맞춰줬지만 가끔 컴퓨터는 우잉 이쪽으로 벌리는 건가 하면서 이렇게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반대쪽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방향이 반대쪽이 되면서 아래쪽만 벌어지게 되었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같은 작업 반복했더니 뒷판도 똑같이 예쁜 러플이 되었습니다. 패턴 벌리기를 해보았는데요. 시작점과 끝점은 패턴에서 우리가 선택할 때 늘릴 선분과 기준 선분의 방향을 맞추기 위한 것이고요. 패턴이 벌어질 때의 방향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릴 선분과 기준 선분의 방향이 맞아야 되고 또 항상 중심점을 시작점, 옆선 쪽을 끝점으로 선택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만약 밑단의 플레어 분량을 더 늘리고 싶다면 패턴 벌리기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늘릴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 기준 선분의 시작점과 끝점 해서 늘릴 분량 늘리고 싶으면 추가하시면 되겠죠. 또 역시나 방향이 문제니까 반대 방향 하면 되겠고요. 대신 이 방향은 그 방향은 바꿀 수 있는데 만약 시작점과 끝점이 거꾸로 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방향을 항상 맞춰서 선택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지금은 우연찮게 그래도 한 방향으로 통일을 시켜줬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이 거꾸로 돼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툴 사용이 안 된다거나 의도치 않게 꺼진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상을 완성했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도 약간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앞중심선에 뭔가 갇힌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앞중심선이 나누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선 수정 툴로 앞중심선 선택하고 합치기 해서 하나의 피스로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요. 러플도 마찬가지 합치기 하고요. 그러면 각진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그럼 뒷판에도 마찬가지로 합치기를 해야 되겠네요. 뒷판 러플에도 합치기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패턴 변형 작업이 남아 있다면 합치기는 가능하면 가장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변형을 하다 보면 중심선에 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디자인 하다 보니까 뒷중심선에 나는 지퍼를 넣고 싶어, 단추를 넣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합치기를 하고 나면 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나누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다시 나눌 수는 있어요. 트레이스 툴 이용해서 중심선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자르기와 재봉하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자르기와 재봉을 하면 이 중심선이 나뉘어지면서 여기에 재봉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속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합치기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모든 패턴을 이제 선택해서 속성창에서 입자 간격을 5, 개별 두께 충돌 1, 개별 두께 렌더링 1 할 텐데요. 이때 입자 간격이 지금 이상하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이유는 넥밴드가 입자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값이 있는 피스가 있는데요 라는 뜻으로 빨간색으로 글씨가 보이는 것이니까 왜 빨간색으로 보일까, 혹시 뭐가 잘못됐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모두 선택해서 입자 간격은 5, 개별 두께 충돌은 1, 개별 두께 렌더링 1 해놓겠습니다. 입자 간격은 3D 의상을 구성하는 입자의 간격을 줄여서 드레이프를 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두께 충돌은 여러 겹의 의상이 제작이 될 때 겹쳐진 패턴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고요. 개별 두께 렌더링은 원단의 두께 표현에 사용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 입자 간격도 조정을 했고 또 합치기도 했기 때문에 의상의 각진 부분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러운 드레이프가 표현됩니다. 앞에서 잠깐 입자 간격을 봤었죠? 이 입자를 봤었는데요. 그보다 훨씬 점이 촘촘해진 삼각형이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점 사이의 간격이 이제 5mm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입자 간격을 이렇게 입자 간격이 작아지면 프로젝트 파일의 용량이 커지고 시뮬레이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피스가 큰 패턴들은 형태가 완성될 때까지는 입자 간격 20으로 작업을 하고 변형이 완성된 후에 입자 간격을 5로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대신 넥밴드라든지 카라, 포켓 같은 작은 피스들은 입자 간격을 5로 하여도 시뮬레이션 속도가 많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클로우 디지털 패션 기술 교육 파트 1 제1강에서는 패턴 변형의 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베이직 티셔츠를 반팔 저지 원피스로 변형하는 과정도 학습하였습니다. 실습을 통하여 패턴 변형 원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원단 물성 변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